네, 안녕하십니까. 조동욱 교수의 횡설수설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가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 코로나라는 거는 왕관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바이러스 모양이 왕관이다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됐는데 IT 전문가들 좀 모셔서 저기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출연한 분이 이현웅 문정원 전 국장님이십니다. 문화정보원. 국정원보다 훨씬 무서운데요. 문정원 전 원장님 오셨습니다. 예. 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정보 원장이었습니다. 네. 이현웅입니다. 하여튼 국정원보다 더 무서운 조직이었고요. 그다음 우리 정말 세상 즐기면서 할 말씀 다 하시는 우리 이상권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권입니다. 그리고 우리 저 김태훈 대표님이신데 청주대학의 김태훈 교수님이랑 굉장히 성악하셨던 분인데 생긴 것도 비슷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김태훈 대표님 모셨고요. 그 다음에 충청북도에서 가장 멋있는 여인 우리 남기혜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자,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갖는 느낌 뭐예요? 처음에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해가지고요. 네. 예전에 뭐 메르스나 신종플루, 이렇게 타미플루이잖아요. 네. 그런 게 있어가지고서 이번에도 그렇게 지나가지 않을까. 네. 예전에도 바이러스 감염진이 뭐 어떤 때는 꽤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보니까요, 이렇게 감염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만 안 오고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감염되면 그 지역에 아예 뭐 학교고 병원이고 다 폐쇄되더라고요. 좀 심각한가 보다라는 그런 인식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얘기를 해요. 아니 이놈의 나라는 어떻게 데이터를 하나 갖고 공유할 줄 모르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대한민국을 이해 못하는 게 데이터 공유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만 잘 활용해도 과학 발전도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 많이 있을 수 있다는데, 자 데이터 지금까지 많이 해보셨으니까 우리 국정원 원장님보다 더 무서운 문정원 원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데이터랑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빅데이터에 기반하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와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의심 환자들을 모두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SK텔레콤과 KT, LG 이쪽에서 경찰청에서 요구하면 6시간 내에 확진자의 동선과 위치를 파악해주는 정보 서비스를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 외에 의심 환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현재는 이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데이터법 때문에 확진자 외에 나머지 분들에 대한 정보가 잘 공개되고 있지 않지만 더 이 사태를 빨리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빅데이터를 총동원해서 모든 확진자와 확진자의 주변에 있었던 모든 의심 환자들을 반드시 추적해서 진짜 위험한 분들과 또 위험한 분의 옆에 있었던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가 격리를 통하든 아니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든 이런 조치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태를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를 이용한 정확한 국민 알림 서비스를 갖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런 부분은 정식 직책이 없을 때는 하기 굉장히 어렵죠. 우리나라 시스템에서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국회의원 좀 하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네. 제가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이번에 이제 개정을 했지만 사용하는데 굉장한 제한이 많습니다. 엄청나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청주에도 택시를 탄 사람 중에 그 행적을 추적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데이터를 쓰면 반드시 지금 금방 찾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뭐 대구의 어떤 한 종교의 종파에 계셨던 분들도 모든 분들을 그 지역에 있었던 분들을 추적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인지도 알 수 있고. 저는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개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맞는 말씀인데 우리 과학기술계에서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얘기예요. 네. 예를 들면 독일의 아우토반 고속도로에서 속도 제한을 풀어놨더니 네. 자동차가 성능이 좋아야 되고 부딪혀도 저기 잘 살아야 되니까 거기서 벤츠하고 BMW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네. 특히 이런 국가 재난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풀어놔야 되고 이런 과도한 규제를 풀어놔야 특히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를 묶어놓는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오늘 사실 여기서 제일 등치 제일 든든하신데 우리 김대훈 대표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사실은 지금 빅데이터 공유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 개인정보라는 것이 일반 시민한테 다가섰을 때 이것을 마치 큰 것처럼 얘기하고 이게 유출되면 안 되는 것처럼 경각심을 만들어 버리니까 노출된다, 뭐 만들어진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공포가 일어나고 가짜 뉴스가 만들어지고
알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더 파급적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으려면 이런 재난 사태가 일어났을 때 일시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어떤 리미트 조건이라던가 아니면 나라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계령이라던가 이런 특단의 조치가 분명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데이터 싸움이에요. 저기 우리 4차 산업도 뭐냐면 DNA라고 그러잖아요. DNA가 데이터 네트워크 AI거든요. 데이터 싸움인데 이거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갖고도 활용도 못하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답답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저기 교수님 저기 3초 말씀하시고 네. 제가 우리 저기 원장님한테 하나 질문 드리겠는데요. 네. 우리가 네. 이런 질병도 생겼을 때 네. 예전에 메르스나 네. 그 이전이나 이런 바이러스 일어났을 사스도 때 있었고요. 어디까지 어느 정도까지 네. 우리가 그거를 주정해 가지고서 네. 그 데이터법을 활용할 건지. 네. 전국에 있는 모든 그 국민의 민생이 붕괴되는 이런 사태를 계속 유지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제적위원회 뭐 3분의 2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국회의원들의 어떤 투표를 통해서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어떤 법 조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확진자라고 얘기했는데 네. 진자라는 분은 제가 저기 대학교 때 좋아했던 여자 이름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저 누님 한 말씀 해주세요. 빅데이터 이런 걸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공항을 폐쇄를 시켰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 중국 경유한 그 중국인이나 외국인들에 대해서 폐쇄를 했어야 됐는데 이거를 무슨 이유인지 폐쇄를 시키지 않아 가지고 너무 안심하고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점점 와서 국민 불안으로 이게 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름에 문을 열어 붙여놓고 아무리 모기약을 뿌린다고 모기가 잡혀지지가 않거든요. 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빨리 그 공항 폐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문인들에 의한 그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가지고 의료 전문인들에게 이것을 좀 맡겨야 되지 않나. 정부 대응보다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보세요. 예, 진자 씨, 제가 저기 바로 술 한잔 먹으러 가겠습니다. 저기 그 황진자 씨라고 확진자는 아닌데. 네. 자, 오늘 조동우 행설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